봄 만난 낚시꾼은 물 만난 고기, 따사로운 햇빛, 봄빛으로 물든 낚시터에 피싱마니아 클럽이 떴다. 손맛에 목마른 피싱마니아 클럽 멤버들, 이번 출조가 시원한 조가로 해갈의 기쁨, 만선의 희열을 안겨줄지. 피싱마니아 클럽, 양주의 효천지에서 펼쳐질 봄날의 낚시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피싱마니아 클럽 이현진입니다. 햇살이 조금씩 따가워지는 그런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뭐 날이 완전히 풀리고, 지금 저희가 오기 전에 아까 오시다 보셨죠? 상류 쪽에, 네. 상류 쪽 보니까 이 산란을 하려고 잔뜩 몰려 있습니다. 저희가 위치한 곳은 이 하류권의 제방지 쪽입니다. 이곳 지금 양주에 있는 효천지인데요. 떡붕어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중충 장교가 이거 두 곳에 마련되어 있는데, 우리 제방 쪽에 위치를 잡았고, 상류 쪽으로 가면 아마 올림낚시, 바닥낚시, 올림낚시를 해도 조항이 상당히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저희가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 가서 낚싯대를 한 3-4대씩 펴서 올림낚시를 해볼까 하다가, 오늘은 그래도 오랜만에, 실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떡붕어 낚시는 한 1년 만이죠? 저는 1년 내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가요? 딱 이 자리에서 작년 이맘때에 떡붕어 낚시를 한번 해봤었는데, 오늘은 떡붕어 낚시를 주제로 해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보겠고요. 이곳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생 떡붕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발밑에 이 수심은 대략 한 10여 메타 정도 되는 수심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 갈수기가 아니기 때문에 만수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붕어들이 입질을 하게 되면 또 수심층이 깊기 때문에 또 야생 떡붕어라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떡붕어 낚시 정말 재밌는 낚시인데요. 한 5년 만에 해보시나요? 한 10년 만에 해보시나요? 지금 한 5년 된 것 같습니다. 5년 전에는 효천지 자주 와서 떡붕어 낚시를 많이 했는데 5년 만에 떡붕어 낚시하니까 많이 설레이네요. 제가 그 시작 전에 이렇게 찌 선택 부분 때문에 살짝 얘기를 했는데, 자꾸 저부력을 고집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장담을 합니다. 그 저부력 쓰시면 제가 이런 한 살치 한 100마리는 잡으실 그런 조가로 보장이 돼 있을 거예요. 떡붕어 보기 좀 힘들 겁니다. 이 프로님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오늘은 제가 꿋꿋이 저부력으로 떡붕어 잡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네. 한 1년 만에 또 떡붕어 낚시 하는데, 네. 뭐 이 날만 기다렸다고 하는데, 네. 오늘 뭐 힘차게 시청자분들한테 네. 그동안에 저희가 쭉 이렇게 손맛에 이렇게 굶주려 있었는데, 네. 힘차게 각오 한번 해주시죠. 오늘 저도 그 시원한 입질을 좀 보고 싶고요. 또 시원한 입질과 손맛과 시원한 조과 장담하겠습니다. 예. 장담이야 뭐 늑상하지만 결과는 이따 끝날 무렵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힘차게 즐겁게 재미있게 피싱마니아 클럽 효천지에서 떡붕어 낚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싱마니아 클럽 출발! 피싱마니아 클럽이 출동한 곳은 운치 있고 손맛 넉넉하기로 소문난 경기도 양주의 낚시터. 지금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떡붕어 낚시는 실질적으로 거의 보면 확산성이 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떡붕어라는 이 어종 자체가 이 군지평이고요, 몰려다니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토종붕어 같은 경우는 이 회유로를 따라서 다니는 거고, 그리고 바다권에서 입질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통 보면 입질 시간이 따로 있고, 그리고 회유로에 될 수 있을 포인트를 정해서 해야 손맛을 좀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떡붕어 같은 경우는 수심이 좀 깊은 층에 전층 어종이기 때문에 이제 쉽게 또 떠오르고요. 그리고 한번 집어가 되면 군지평이기 때문에 이렇게 몰려들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곳에 떡붕어뿐만 아니고 뭐 살치라든지 기타 잡어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너무 확산성이 강한 동물성 이 집어질을 쓰다 보면 이 온갖 잡어가 다 들어와서 이 목내림 자체가 되지 않는 그런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곳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는 그 포테이토 계열, 보통 이 포테이토 계열의 떡밥을 사용해서 식물성
식물성에 이 단품으로 사용하시면 더 효과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 잡어가 없다든지 뭐 그렇게 되면 이게 좀 확산성 집어지라든지 같이 섞어주시면 좋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곳은 또 살치라든지 이게 살치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식물성 그 포테이토 계열로 해서 보통 이제 요 제품마다 조금씩은 그 이 물 배합이 조금 틀린데 이제 어떤 경우는 물하고 뭐 2대1, 뭐 3대1, 뭐 1대1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2대1, 3대1 정도의 물과 이렇게 이 제품과 물과 제품의 비율이 거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배합비를 조정하고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해가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잡어가 기승을 부리는 곳에서는 감자 성분의 떡밥이 주요한 법. 다만 떡밥 깨는 방법은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점성을 달리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니 우선 현장 상황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겠고 거기다 상황에 따라 점도를 달리 운용하는 게 분의 내공이자 노하우가 되겠죠. 우선 손으로 살살 섞어 10분 정도 숙성시킨 뒤 다시 원하는 점도가 나올 수 있도록 반죽을 해주면 떡붕어 유혹할 떡밥 완성. 골고루 섞어 주시고 이제 이 밥이 이 상층부에서 뭐 살치 공격이라든지 대류 영향이라든지 풀어져서 목적 수준에 들어가면 밥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합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손으로 잘 저어가지고 이렇게 꾹꾹 눌러서 이렇게 점도를 줘서 바늘이 최대한 목적한 수심층까지 내려가서 밥이 남아 있게끔. 그게 되지가 않으면 그게 이제 목내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중간에 밥이 다 이탈되고 나면 내가 맞춘 목수가 그 이상으로 내려가질 않습니다. 그냥 그 상태에서 멈춰버리면 쉽게 얘기해서 목적 수심층에는 미끼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내림을 줘라는 얘기는 뭐냐면 밥을 끝까지 목적 수심층까지 끌고 내려가서 밥이 남아 있어야만 떡붕어들이 와서 먹이를 흡입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이니까 목내림을 줘라 이것은 바꿔 말씀드려서 미끼가 목적 수입층에 도달하게끔 그렇게 하는 게 떡붕어 낚시는 제일 가까운 것 같습니다. 산과 산 사이에 제방을 지어 물을 가져어 놓은 전형적인 계곡형 저수지. 덕분에 저수지라 해도 야생에서 맛보는 당찬 손맛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다 씨알 굵직한 녀석들이 제법 논인다고 하니 오늘 대내리는 멤버들의 모습이 기대감으로 즐거워 보이네요. 힘좋기로 소문난 이곳의 떡붕어. 멤버들의 기대에 부응해주길 기대해봅니다. 네, 채비는 지금 다 마쳤고요. 이프로님이 안 된다 하니까 청개구리 기질로 접으려고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첫 수로 살치를 잡았는데요. 오늘 꿋꿋이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프로님이 말씀이 틀렸다는 거를 확신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조사가 꾼다운 뚝심을 피력하는 사이 멤버들 가운데 가장 먼저 대가 휘어진 사람은 안방마님 수민조사. 오, 나이스. 손맛 좋습니다. 오, 드디어 첫 수. 아주 예쁜 떡붕어 나왔습니다. 예쁘죠? 1년 동안 기다려온 떡붕어 잡았습니다. 손맛 아주 좋고요. 찌가 시원하게 들어가더라고요. 네, 빨리 또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출발부터 호조를 보이는 피싱 마니아 클럽. 오늘의 전략은 무엇인가요? 자, 이제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오기 전에 제가 제 대를 먼저 피고 한번 이렇게 밥 조절도 해볼 겸 상황도 볼 겸 해서 밥 한 3-4번 들어가고 이제 붕어를 한 마리 잡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방 좀 전에
이제 그 수민 씨가 또 한 마리 잡았네요. 한 마리 낚았는데 지금 그 오늘 같은 경우는 바람이 이제 저희 앞쪽으로 불고 제가 오늘 낚싯대 선택은 13척으로 했습니다. 좀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13척 그리고 그 이내에서 지금 현재 같은 만수기 때문에 지금 이내에서 또 뭐 더 긴 척을 하게 되면 또 조항 또 다른 또 조항이 있겠지만 오늘은 13척을 선택을 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극히 단순하게 가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낚시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는 굉장히 그 살치가 많습니다. 살치가 찌를 내리지 않고 밥을 내리지 않을 정도로 아무 상층부에서부터 해서 공격을 해서 목적 침체에 도착하면 밥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떡밥 같은 경우도 조금 좀 무겁게 써서 목 내리면 확실히 줄 수 있게. 다만 또 무겁게 쓰다 보면 글루텐을 막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글루텐을 쓰면 풀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집어 효과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포테이토 계열의 확산성 집어제를 섞지 않고 이제 포테이토 계열의 떡밥으로 많이 치대 가지고 조금 단단하게 해서 목적 스위칭에 내려가야만 꼭 목 내림이 돼야만 입질이 들어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그 중대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저브력을 선택을 했는데 어쩌다 한 마리는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좀 조항이 좀 불안정할 겁니다. 아마 이제 살치들의 공격이 심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은 조금 찌도 좀 무겁게 쓰고 전체적으로 밸런스 자체 좀 단순하면서도 그리고 좀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을 했고요. 일단 이곳이 야생 떡볶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힘이 좋고요. 그리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한번 붕어가 떡붕어라는 경우는 이제 군집형으로 몰려다니기 때문에요. 집어가 한번 되고 나면 계속해서 연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일단 집어만 시키게 된다면 참 재미있는 낚시가 될 것 같고요. 오늘 그동안에 굶주렸던 손맛 떡붕어 낚시로 한껏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척으로 하고 있고요. 고부적지 이용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좀 바람도 불고 좀 대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살치 건드림도 많기 때문에 찌도 좀 고부력찌를 이용해야 되고요. 뭐 떡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는 포테이토 단품으로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휴천지에 왔을 때 이프로님한테 배웠던 낚시법 이제 세부적인 것들 기억을 되새기면서 하나하나 이제 해보고 있는데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잊어버렸던 기억들을 되새김하면서 하는데 그 뭐 밥 다는 것들이나 금방 입질 들어왔는데 놓쳤어요. 그런 것들을 되새김하면서 하면은 오늘 분명히 조과는 좋을 것 같아요. 날씨도 좋고요. 그런 것들 다시 좀 연습을 하면은 오늘 분명히 조과는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그동안 쌓아올린 내공을 바탕으로 한껏 대를 던져보는 멤버들. 오늘의 출조는 역시 기승을 부리는 잡어충을 뚫고 수심 깊은 곳에서 유영하고 있는 떡붕어들을 올리는 것이 관건. 살치에게 밥을 뺏긴 이프로가 다시 채비를 갖출 때 바로 옆에 수민조사는 다시 한번 힘차게 대를 올리는데요. 과연 살치일까 떡붕어인가? 휘어진 대를 봐선 떡붕어가 확실한데요. 아까보다 씨알이 더 커졌어요. 보이시죠? 아까 가방에 있어요? 이야, 완전 묵직합니다. 재밌는데요? 떡붕어 낚시. 중대씨 뭐 하세요? 또 잡아볼게요. 달림망에 넣어야지. 수민조사 전성시대가 열릴 조짐. 두 분의 남성들도 이 기류를 타고 터질 때가 됐는데 말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전히 살치들과 전쟁 중인 두 남성조사. 부지런히 떡밥을 던져도 모자랄 때 뜻하지 않은 일이 겹칩니다. 붕어 잡고 난 살치 잡고 이거 재면 말이 안 되네 진짜.
빠진 거야, 끊어진 거야? 원줄 나간 거야? 원줄 나갔어. 자. 원줄 나갔습니다. 아니 보통 보면 원줄이 나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요 전번에 낚시를 하고 줄을 다시 매야 되는데 하다가 그냥 안 매고 했었는데 원줄이 나갔네요. 일단 뭐 채비 빨리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교훈 있네요. 채비가 좀 이상하다. 그럼 빨리 교체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런 결과가 생기니까 채비 빨리 하겠습니다. 아깝습니다. 모든 일은 세웅지마. 그런 일이 있다면 좋은 일도 오는 법. 그럼 그렇죠. 시원하게 첫 수를 올리는 우리의 2프로. 수심 깊은 곳에서 치고 올라온 녀석답게 짜릿한 손맛을 안겨준 녀석. 낚싯대의 힘을 최대한 활용해 더욱 짜릿한 손맛을 유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2프로의 초록 낚시 되겠습니다. 뻐끔뻐끔. 나올 때 떡붕어들은요 이렇게 뻐끔뻐끔 이렇게 하고 나와요. 그래서 금방 저 멀리서 나와도 떡붕어인지 토종붕어인지 뭐 이렇게 다 알 수가 있거든요. 얘네들 막 물도 쏴요 나올 때. 손맛 좋습니다. 떡붕어 낚시 지금 이제 이곳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수심이 깊은 층에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이 초록 낚시라고 하거든요. 낚싯대에 이 매달려 있는 모습이 왜냐면 수심이 깊기 때문에 최대한 찌톱의 그 길이만큼만 남기고 끝까지 찌를 올려서 보통 보면 이제 이런 거를 초록 낚시, 초친 낚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징은 이렇게 입질이 들어오고 나면요 이렇게 찌를 확 가져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손맛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왜냐면 수심층이 깊게 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 수심이 대략 한 10m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13척을 써도 수심 자체는 절반도 못 미치는 수심에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살치가 많고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살치가 많기 때문에 이 동물성 확산제라든지 이런 데 쓰질 않고요. 보통 이제 포테이토 계열로 단품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오늘은 작년에는 제가 왔을 때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었었거든요. 이 시간대. 근데 오늘 바람도 없고 낚시하기 정말 좋고요. 오랜만에 손맛 힐링 낚시 손맛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습니다. 2프로에 이어 대중대조사도 첫 수를 올려주면 좋으련만 살치와의 싸움은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수민조사 또한 살치를 피해가지만은 못하는데요. 그래도 저부력지의 위력을 보여주기 위한 뚝심의 배조사. 부지런히 대를 내리는 가운데 2프로에 대해서 전해지는 신호. 랜딩할 때 전해지는 떡붕어의 몸부림. 그 전율 같은 순간이야말로 바로 꿈만의 희열 아니겠어요? 뻐끔. 중충 내린 낚시라 하는 떡붕어 낚시는 공략 수심층을 정하고 계속 떡밥을 던져 집어하는 것이 포인트. 참 야생 떡붕어라 참 깨끗하네요. 목내림만 시키면 입질은 여지없이 들어옵니다. 목내림을 시키지 못하면 손맛을 볼 수 없죠. 다른 멤버들이 두 수씩 올릴 때 여전히 살치들만 만나고 있는 배조사. 뚝심의 낚시가 오늘 통할는지 기대되는 가운데
지속적인 지보를 위해 떡밥을 회수하고 던지는 빠른 템포 낚시에 여념이 없는 멤버들. 떡붕어 낚시는 끈기와 체력이 아닐까 싶네요. 그러고 계세요? 그죠? 첫 수했습니다. 이쁘네요. 자, 이제 패턴을 찾았으니까 저는 지금부터 이제 고기를 잡기보다는 옆에서 이프로님이 저를 놀린 거를 만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배조사가 첫 수를 올린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치고 올라오는 힘찬 몸부림. 이번엔 2%의 대끝에 힘센 녀석이 달렸습니다. 한번 집어가 되면 끝없이 손맛 퍼레이드를 보여준다는 떡붕어 낚시의 특징을 여지없이 증명하는 멤버들. 소식을 전하기가 숨가쁩니다. 이번엔 수민조사의 대가 활처럼 휘어지고 쉼없이 뻐끔대는 녀석의 입이 나 떡붕어요 말을 건네는데요. 토종붕어보다 등이 산처럼 높이 솟은 떡붕어. 그 은백색의 배가 햇빛에 눈부십니다. 이프로님 말씀대로 목내림만 되면은 바로 입질이 들어온 것 같아요. 목내림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완전히 터졌다. 연달아 손맛을 보는 멤버들. 신나는 봄날의 낚시가 펼쳐지는 현장입니다. 거의 지금 뭐 전체적으로 뭐 조항은 상당히 좋고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데 아쉬운 거는 씨알인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게 거의 보면 9칩급 정도 되는데 이곳에 뭐 대형 떡붕어도 좀 많이 있고 하는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평균 씨알이 9칩급 정도. 손맛 상당히 좋네요. 일단 저희도 그 오전 낚시 지금 이제 대략 한 뭐 12시간 넘은 것 같은데요. 조항이 이 떡붕어 낚시 같은 경우는 특징이 오전 시간, 오후 시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변화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낚시를 해봤지만 나올 때는 계속 나오고 안 나올 때는 또 입질이 싹 끊겨버리거든요. 바꿔서 얘기하면 조금 낚시를 게을리하면 조금 이 붕어들이 금방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층 낚시, 이 떡붕어 낚시는 포인트가 이 밥을 많이 주고 계속해서 템포 낚시를 해야만 손맛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조금 입질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밥이 작아진다든지 이게 좀 게을리 낚시를 하면 금방 또 싹 빠져버립니다. 언제 입질을 했다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도 조금 주춤했다가 계속해서 붙이고 하니까 붕어가 들어오네요. 재밌습니다. 이젠 손맛이 아니라 씨알이다. 이를 위해 속부터 든든히 채운 멤버들. 저희도 밥을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뭐 이게 떡붕어도 이렇게 많이 먹었으니까 저희도 먹어야 되겠죠. 오후에는 오전과 달라진 점은 보니까 바람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바람이 좀 세졌고 그리고 붕어들의 그 유행층 자체도 지금 수시로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다 보니까 또 대류도 일어날 거고요. 그런 영향에 의해서 뭐 수심층도 자꾸 변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오후에는 저희가 낚싯대를 좀 제가 길게 해볼까 하다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바늘에 오래 붙어있게 결착력을 주고 그래서 바늘이 그 미끼가
목적 수심층에서 좀 오래 남아 있게끔 해서 씨알이 좀 굵게 나오면 좋겠는데, 이제 오후 낚시는 제가 이제 떡밥 변화만 좀 주고서 똑같은 패턴대로 낚시를 한번 해보겠고요. 지금 뭐 오후가 되면서 계속 가면 바람이 세지고 또 대류도 크게 변하고 수시적으로 채비라든지 기타 붕어들의 유형층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하면서 낚시를 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후에도 진한 손맛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먹고 왔어요. 떡붕어 낚시는 계속해서 미끼를 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체력 소모가 많이 되더라고요. 오후에는 새로 떡밥을 조금 오전보다는 조금 더 찰지게 했어요. 왜냐하면 유실이 조금 덜 되고 목적 수심층까지 잘 도달하게끔 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목적 수심층까지 가는 걸 너무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찌가 너무 또 이렇게 한참 물속에 이렇게 잠겨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요. 이렇게 떡밥 다는 거, 떡밥의 양, 뭐 그런 것도 감안해서 다는 것, 떡밥 크기 이런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연습을 해서 달면은 달고, 또한 이제 떡밥 크기만 조정을 잘하면 목적 수심층까지 도달해서 떡붕어를 낚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전에 충분히 손맛을 봤거든요. 초반에만 좀 못 잡는다고 구박을 당해서 그러는데 오후에는 조금 더 한 몇 수 정도 더 하고 이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후에 달라질 수심층에 따라 공략층을 달리 잡고 떡밥의 점도도 다시 한번 손을 보는 등 재무장을 한 멤버들. 오늘의 낚시 포인트는 씨알이다. 늦봄부터 가을까지 좋은 입질을 보여주며 운을 유혹하는 떡붕어. 제철 만난 떡붕어 낚시인 만큼 월초급 떡붕어 한번 만나겠다는 멤버들의 도전 정신이 오늘 피싱 마니아 클럽 출조 역사에 한 획을 그을지 기대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오후에 문을 연 사람은 뚝심의 배조사. 내민 얼굴로만 봐서는 제법 커 보이는데요. 전층 낚시는 밥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한참 동안 올림을 하면서 올림 밥 스타일들이니까 할치의 공격 때문에 목 내리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프로님한테 노하우로 좀 배워가지고 또 하니까 이렇게 씨알 좀 굵은 붕어들이 나오네요. 배조사에 이어 수민조사 얼굴에도 꽃이 피어나는데요. 아주 작은 씨알의 떡붕어예요. 귀엽네요. 어른들 뒤따라 나온 꼬마 붕어까지 올라온 걸 보면 오후에 집어도 잘 되고 있는 모양. 토종 붕어가 열한 수초대 사이에서 노낼 때 깊은 수심층 맑은 물속을 고집하는 것이 떡붕어. 때문에 떡붕어 낚시는 회유층을 정확히 집어내는 것, 그리고 회유층에 떡밥을 던져 집어에 성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낚시의 포인트가 되겠죠? 여기에 따라 목줄의 길이와 떡밥을 조절하는 것이 떡붕어 낚시의 운용술. 이번 출조에서 제대로 실력 발휘하는 멤버들입니다. 흔히들 말씀하시는 넣으면 나오는데요. 넣으면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완전 넣으면 나온다는 말을 여기서 실감하게 되네요. 떡붕어입니다. 아주 예뻐요. 봄바람 맞으며 신바람 난 멤버들. 아직 만수를 보여주는 저수지에서 차고 올라오는 녀석들의 힘은 정말 사이즈에 상관없이 어마무시한데요.
쉴 새 없이 떡밥을 내렸다 올리는 템포 낚시에 찌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으려는 집중력. 넣으면 나온다는 말과는 달리 오늘도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그 끝에 얻는 기쁨을 아는 자가 바로 그분이죠. 뭐 하세요? 또 나왔습니다. 아까 이프로님이 계속 혼자만 잡고 저 못 잡는다 구박하셨는데 지금은 이프로님 못 잡고 계시고 양쪽에서만 잡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심보를 곱게 쓰셔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 오후 들어 2%의 대가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요. 약을 올리듯 대조사에 이어 수민조사의 대가 소식을 전해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쓰는 것보다 목줄 조금 더 길게 써야 될 것 같아. 거의 네. 살짝 푸른색을 띤 은은색의 떡붕어가 뜰채를 가득 채우니 이보다 좋을 수 없는 출조. 여전히 따스한 봄날의 출조. 봄바람이 살랑살랑 간지러울 정도로 적당히 불어주고 붕어들의 두 마리 호응도도 높고 걸렸는데 앞으로 딱 이날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이프로? 제 얼굴보다 더 크죠? 두 마리가 쌍거리인데 하나는 바늘이 끊어졌습니다. 외바늘로 하세요. 외바늘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진짜 외바늘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두 바늘보다 한 바늘 잘라버리고 살림망은 착착 채워지고 대가 끊어질 듯 끌고 들어가는 녀석들 덕분에 대를 놀리는 조사들도 피곤을 잊었습니다. 그렇게도 손맛을 보았지만 목마름은 여전한 듯 찌바라기로 돌입한 멤버들. 그토록 기다리는 월척은 언제쯤 나타날까요? 꾼의 욕심은 끝이 없는 모양입니다. 손맛이 아주 좋습니다. 씨알은 작은데 힘이 아주 셌습니다. 다시 조과를 올린 것은 대조사. 2%에게 노하우를 전수받은 보람이 있네요. 노지 붕어처럼 깨끗한 입성에 잘생긴 녀석들만 속속 올라오고 불어나는 살림망만큼 마음이 넉넉해지는 멤버들입니다. 그래도 이프로님이 노하우로 몇 가지 알려주니까 마리수가 이제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 휘어지는 수민조사의 초리대. 힘만 봐선 천하장사급인데요.
큰 녀석이었는데요. 보이시죠? 바늘이 떨어졌어요. 방금 요 앞에까지 왔는데요. 바늘이 떨어졌어요. 힘이 완전 천하장사예요. 뜰채를 잡는 순간 바늘을 떨어뜨리고 나갔네요. 바늘 다시 달아야 되겠습니다. 아쉬움을 달래주듯 배를 놀리는 배조사. 멤버들의 집어와 목내림 운용이 적중한 모양입니다. 잡았어요. 계속 허침진하길래 사이즈를 좀 줄였더니 바로 목 나왔습니다. 밑에 고기가 많아요. 지금 집어가 많이 돼 있어서 계속 입질을 하는데 후킹이 안 돼서 밥 사이즈를 조금 딱 줄였거든요. 바로 올라오는 붕어입니다. 자, 나는 큰 녀석을 노린다. 고요하던 이 문어에 대해 힘이 엄청난 녀석이 걸렸습니다. 오, 큽니다, 커. 별로 안 큰데. 별로 안 큰데 왜 이렇게 힘을 쓰시나? 자. 좀 큰 것 같은데요? 야, 이게 30은 됩니다. 어우. 떡두꺼비처럼 쑥쑥 자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떡붕어. 특히 이곳의 떡붕어는 야생 떡붕어의 후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걸렸다 하면 굵직한 손맛이 일품. 어우, 머리만 큽니다. 머리만. 대두. 계속해서 허침질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후킹을 시켰습니다. 드디어 수면조사의 대가 제대로 낚았다. 무거워. 못 뜨겠어. 오, 진짜 큰데요? 씨알이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목내림을 하고 입질이 제대로 들어왔어요. 씨알이 좀 제법 몸집이 크고요. 몸집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도 뜰채에 걸리는 걸로 봐서는 30cm는 좀 넘죠? 아직까지는 조금 좀 더 큰 떡붕어를 잡아보고 싶네요. 손맛은 이제 불만큼 봤다. 마리수 조가도 됐다. 이제 씨알만 보겠다는 멤버들. 그 각오에 딱 걸린 녀석이 배조사의 대를 휘어잡을지. 어우, 그나마 큰 놈 나왔습니다. 씨알이. 비교. 멤버들 모두 만족할 만큼 손맛을 보는 사이 머리 꼭대기에 있던 해도 산 너머를 향해 달려갑니다. 자, 오늘 좀 오후 늦게까지 낚시를 해봤는데
뭐 손맛은 원 없이 봤습니다. 그리고 뭐 이 전체적으로 날씨도 좋았고 그래서 또 너무 오래 하면 또 저기 붕어들한테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잘 놀고 있는 붕어들한테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뭐 저희가 이곳은 이 효촌지의 잔교 쪽은요 연안 쪽이 아닌 잔교 쪽에는 캐치앤릴리즈입니다. 그러니까 붕어를 잡아서 바로 놔주는 그런 이제 손마터 개념인데요. 지금 그 저희들이 촬영 때문에 이게 살림하기 좀 당황해봤는데 일단 한번 보시죠. 돌려 보내줘야죠. 포동포동 살찐 살림맛. 마리수 재미도 상당한 출주했는데요. 봄날의 낚시는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재미있게 정말 재미있게 낚시를 했습니다. 손맛도 많이 보고요. 날씨도 좋았고 바람은 좀 불었지만 바람이야 뭐 봄에는 여지없이 부는 거니까 그거는 낚시하시는 분들이야 뭐 항상 감안하실 거고요. 모처럼 겨우내 그리고 또 초봄 이어지는 낚시 저희도 촬영을 계속하면서 낚시를 했는데 손맛 보기가 그렇게 시원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떡붕어 낚시 모처럼 왔는데 손맛도 많이 보고 즐거운 하루였던 것 같고 오늘 오랜만에 떡붕어 낚시 한번 해보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래간만에 해봤는데요. 쉽지 않네요. 쉽지 않네요. 네, 나중에는 좀 적응이 돼가지고 좀 붕어를 잡았는데 처음에 적응하는 시간 동안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일 힘들었던 게 바늘목줄 엉키는 거. 그렇죠. 네, 그게 가장 힘들었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준비를 해서 다음번에는 또 더 즐거운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뭐 이렇게 바늘목줄 얘기를 하셨지만 중식 낚시가 이제 시기에 따라서는 목줄을 뭐 이렇게 길게 뭐 단차도 많이 주고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오늘처럼 살치가 많고 또 붕어가 또 많은 경우에는 좀 짧게 써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물며 이제 저는 낚시하다가 바늘 하나 잘라내고 한 바늘만 또 낚시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오늘 뭐 이 떡붕어 낚시 전문가 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정말 손맛을 많이 봤는데 오랜만에 네. 떡붕어 낚시 봄철 떡붕어 낚시 한 1년만 해본 것 같은데 네. 어땠습니까? 오늘 원 없이 손맛 보고요. 늘 그 낚시하면은 저희 그 마니아 클럽 하고 나면 아쉬워서 집에 가기 싫었는데요. 오늘은 아쉽지가 않네요.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뭐 저희들 촬영하면서 시간이 항상 모자랐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여유롭게 낚시를 했던 것 같고 뭐 지금 시기가 봄철이고 또 환절기고 그리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특히 감기 걸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낚시를 하시더라도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고 저희들도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시간에 또 좀 더 나은 곳, 좀 멋진 곳, 좋은 손맛을 위해서 열심히 또 찾아다녀 보겠습니다. 자, 피싱마니아 클럽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피싱마니아 클럽 최고!